여러분, 혹시 왕의 사랑은 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오직 한 궁녀에게만 마음을 바치고 그 마음을 거듭 거절당했음에도 평생 애달프게 그리워했던 한 임금이 있었답니다. 바로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이산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왜 성덕임이라는 평범한 궁녀에게 그토록 깊은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왕의 로맨스와는 사뭇 다른 한 인간으로서의 고독한 왕과 강단 있는 한 여인의 진실하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단순한 궁중 연애사가 아닌 격동의 시대 속에서 얽히고 설킨 개인의 운명과 깊이 있는 서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평가받는 위대한 군주 정조. 하지만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비극의 그림자로 시작되었죠.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어린 이산에게 궁궐은 결코 안온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서 숨죽여야 했고 왕세손의 자리에서도 늘 위협과 고독에 시달려야 했죠. 그에게 왕의 자리는 영광만큼이나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왕위에 올랐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 그리고 척신 세력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암투 속에서 그는 늘 외로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아야 했죠. 밤늦도록 서책을 뒤적이며 학문에 몰두하고 개혁의 꿈을 키웠지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줄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절실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왕이라는 가면을 벗고 한 인간 이산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정조의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궁녀 성덕임입니다. 궁녀의 신분은 당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 중 하나였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왕실의 규칙과 전통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성덕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록 낮은 신분이었으나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궁중서고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즐겼던 그녀는 다른 궁녀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학구적인 태도와 문학적 재능을 지니고 있었죠. 정조는 아마도 그녀의 글씨나 시를 우연히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린 시절부터 서책을 통해 교감하거나 학문을 가르쳐주며 그녀의 비범한 지혜에 놀랐을 수도 있고요. 왕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는 것은 궁녀에게 있어 최고의 영광이자 숙명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은 달랐습니다.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잃는 일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그녀는 정조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거듭 그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마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과 운명을 주체적으로 고민했던 여인이었죠. 왕의 사랑이 주는 행복 이면에 드리워질 그림자를 미리 감지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거절은 정조의 마음을 더욱 애달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그녀의 강단 있는 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독과 고뇌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여느 왕실 로맨스와는 다른 독특한 역학을 지니고 있었으니 과연 정조는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들의 특별한 인연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굳건했던 성덕임의 마음도 결국 정조의 진심 어린 구애 앞에 조금씩 흔들렸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지극한 사랑과 이해가 그녀의 닫힌 문을 열었을 테죠. 마침내 덕임은 정조의 곁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왕실의 복잡한 규율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소박하고도 깊은 행복을 갖고 나갔습니다. 함께 서책을 읽고 밤늦도록 정사를 논하며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나누는 시간은 정조에게 더없이 소중한 위로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고독한 왕의 자리에 앉아 수많은 시련을 겪어온 그에게 덕임은 단순한 궁녀가 아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유일한 벗이자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니 말이죠. 그 행복은 문유세자의 탄생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1782년 정조의 첫 아들인 문유세자가 태어나자 궁궐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귀한 생명의 탄생은 정조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을 안겨주었죠. 덕임 또한 어미로서의 기쁨과 함께 사랑하는 이의 아이를 낳았다는 벅찬 감격에 젖어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린 세자의 재롱을 보며 미래를 꿈꾸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행복의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실 내의 권력 다툼과 시기 질투는 마치 끈질긴 독초처럼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죠. 정조는 사랑하는 이들과 어린 세자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늘 마음 졸였고 밤늦도록 정무를 보며 고뇌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덕임 또한 이러한 불안감을 감지하며 행복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786년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무뇨세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겨우 5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함 속에서 정조와 덕임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죠. 왕의 권위도 궁녀의 신분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처절한 상실감 앞에서 두 사람은 그저 한없이 나약한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궁궐은 다시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에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조에게 또 한 번의 잔혹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병으로 약해진 몸을 이기지 못하고 성덕임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자신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던 유일한 존재마저 잃게 된 정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고독은 이제 극한에 달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모두 잃은 듯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궁궐의 밤은 그에게 더욱 차갑고 길게 느껴졌을 테죠. 하지만 정조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덕임을 빈핀으로 추존하고 의빈 성씨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명에 직접 애틋한 마음을 담아 글을 새겼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빨리 떠났는가?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벗이었으니 라며 왕의 지위로서는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절절한 그리움을 담았죠. 또한 무뇨세자와 의빈 성씨를 기리기 위해 어제 상시제문 유즈장시지원이라는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왕의 후궁에 대한 예우를 넘어 한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를 향해 바치는 가장 깊고 진실한 애도였을 겁니다. 정조에게 성덕임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 고독한 길을 걸었던 정조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었던 존재였죠.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왕으로서의 상실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고통이자 외로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시대와 개인의 운명이 얽힌 깊이 있는 서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왕의 지위와 권력도 막을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조가 남긴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고독했던 왕의 삶에 빛이 되어 주었던 한 여인, 성덕임. 그녀를 향한 정조의 애절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